볼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흥민이 올 시즌 처음으로 출전한 뉴캐슬전에서 토트넘이 최악의 경기력을 펼친 끝에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상대가 뉴캐슬이라는 거, 기성용 선수까지 출전하지 않은 뉴캐슬이라는 거, 그리고 정말 1차전, 2차전 거치면서 별다른 활약이 없었던 조엘링턴의 골을 내주면서 0대1로 패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결과고요. 토트넘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토트넘이 지금 3경기를 했는데 1승 1무 1패고요. 3경기 모두 경기력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 뭐 선수들 나간 선수 뭐 트리피어나 요렌트의 공백도 분명히 느껴지고 있고, 새롭게 영입한 선수들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만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틈에서 팀의 전체적인 스쿼드에 좀 힘이 많이 떨어진 느낌이 있고요. 오늘 뉴캐슬전에서는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모두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드러난 시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늘 토트넘과 뉴캐슬 선발 명단을 다시 한번 보고 라인업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트넘의 선발 명단입니다. 이렇게 출전을 했는데 오늘 윙크스와 시소코 중앙 미드필더 콤비가 나왔는데, 오늘 이게 저는 좀 패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중에 횡패스 찔러주는 선수가 없어요. 종종 시도는 합니다만 별다른 찬스를 만들지 못했고, 무엇보다 2선 공격진의 구성을 손흥민, 라멜라, 루카스로 구성을 했는데, 루카스 모우라, 라멜라가 중앙에 배치가 됐었습니다만 라멜라에게 볼 연결이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좀 끊어먹었죠. 라멜라 선수가 기본적으로 볼을 잡게 되면은 뭐 한두 터치에 볼을 뿌려주는 선수가 아니라 일단 볼을 잡고 나서 방향을 결정을 하는 선수다 보니까 수비에서 공격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스타일의 선수라는 거, 오늘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모르겠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이 뉴캐슬의 어떤 수비적인 전략을 예측을 해서 아무래도 중앙보다는 측면 쪽에서 승부를 보려고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데니 로즈하고 워커 피터스가 지금 냉정하게 얘기합시다. 냉정하게 워커 피터스 로즈 이 측면 풀백이 리그에서 탑4에 들 수 있는 경쟁력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데니 로즈는 이날도 보면 후반전 중반 이후에 체력이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스피드도 많이 떨어졌고요. 데니 로즈 같은 경우에는 좀 한계가 뚜렷했고, 워커 피터스 같은 경우에도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 뭐 트리피어의 약간 좀 그 다운그레이드 버전이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 베르통원도 없는 상황에서 산체스가 불안한 이런 포백 구성에서 수비적인 부분에 전체적으로 좀 불안 요소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라도 시소코와 윙크스를 중앙에 더블 스토퍼로 미드필더에 기용을 한 것일 텐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잘 좀 맞아 들어가질 않으면서 좀 많이 단절된 모습, 수비와 공격이 좀 분리된 모습을 많이 좀 보였고요.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수치로도 반영이 된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기록을 한번 볼게요. 기록을 한번 보시면은 토트넘이 유슈팅 2개밖에 없었습니다. 슈팅을 17개 했습니다. 많이 한 편이죠. 뭐 이 정도면 뭐 적절하게 공격 시도를 했는데, 유슈팅이 2개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뭐 찬스가 없었다는 거죠. 확실한 오프 찬스에서 슈팅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많이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슈팅 8개밖에 안 한 이 뉴캐슬보다 슈팅 수가 적었고요. 점유율이 무려 8대2였어요. 패스 숫자는 뭐 거의 4배입니다. 4배. 그러니까 패스 성공률이 높지만 이게 다 아무 의미 없는 뒷공간, 뭐 이렇게 하프라인 전이나 하프라인 부근이나 아무 의미 없는 위치에서 횡패스만 한 거거든요. 이런 의미 없는 수치, 이런 의미 없는 수치. 자,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손흥민 선수가 오랜만에 투입이 됐습니다만, 손흥민의 장점은 뭡니까? 일단 스프린트. 우리가 지난 시즌에 그 첼시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조르지뉴 잡아먹고 나비드 루이스 잡아먹고 정말 역대급 골을 기록할 때 봤던, 뭐 손흥민뿐만 아니라 뭐 루카스 모우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공간을 만들어서 공간 쪽에서 어떤 승부를 볼 수 있는 또 그런 장면들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뉴캐슬이 내려앉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이런 실점을 한 것, 그리고 상대가 내려앉는다 하더라도 오늘처럼 기회가 안 잡히는 경기는 흔치 않거든요. 상대를 좀 끌어낼 수 있는, 뭐 수비수를 좀 더 분산시킬 수 있는 뭐 중거리 슈팅의 시도라거나, 아니면은 측면 쪽의 움직임들을 좀 더 깊숙이 가져가면서 상대 측면 수비진들을 좀 더 폭넓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럼으로 인해서 중앙 쪽에서 2선에 있는 3선에 있는 선수들이 좀 전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해리 케인이 올 시즌에 저는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유력한 득점왕 후보로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꼽고는 있습니다만, 첫 경기 아스톤 빌라전 때 뭐
두 골 넣긴 했습니다만 그때도 사실 뭐 닌자였거든요. 뭐 맨시티전도 마찬가지고 이번 경기 뉴캐슬 수비진들 상대로 해서 이렇게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시로 박스 바깥으로 밀려나기도 했고요. 요렌테까지 없는 상황에서 토트넘의 기존의 이제 케인 중심의 전략에 분명히 이거는 좀 메스가 가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깊이 있는 스쿼드를 갖추고 있다면 몇몇 선수들이 부진했을 때 뭐 1.5군이나 주전 경쟁을 하는 선수들을 투입을 하면서 좀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고 그 에릭센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계약 문제 때문에 기용을 안 하는 것이 루머가 많은데 정말 그거라면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에릭센급의 선수를 지금도 오늘 보여줬잖아요. 에릭센이 들어가니까 그나마 좀 좋은 패스가 나오지 지금 토트넘의 멤버 구성 자체가 에릭센이 없으면은 패스해줄 선수가 없어. 뭐 로셀소가 좀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심각합니다 토트넘. 뭐 지난 시즌은 우승권 근처까지 갔었던 결과적으로 승점차가 많이 난 채로 3등을 했습니다만 네, 벌써 3경기 했는데 승점 4점밖에 못 땄어요. 3경기면 승점 9점을 딸 수 있는데 반 이상을 날렸기 때문에 토트넘의 시즌 초반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자, 그리고 우리 손흥민 선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오늘 경기 결과, 뭐 토트넘, 뭐 개인적으로는 토트넘 팬이 아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때문에 우리가 토트넘 응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오늘 2019-2020 프리미어리그 첫 경기를 치렀습니다. 네, 이건 박수를 좀 쳐줘야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에 3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 이번 시즌 첫 2경기 나오지 못했고요.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손흥민 활약이 없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토트넘이 전반전 30분이 넘도록 슈팅이 없었는데 첫 슈팅을 기록한 것도 손흥민 선수였고요. 그리고 측면 쪽에서 많은 어떤 그 돌파를 시도를 하면서 그래도 종종 기회를 만들어냈던 것이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좀 일단 여유가 생겼어요. 서둘거나 좀 무리한 패스를 하는 모습보다는 전체적으로 상대의 어떤 대응에 맞춰서 반응을 하는 이런 모습들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듬직해진 모습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루카스 모라가 많은 찬스를 놓쳤고 라멜라가 그 어떤 템포를 끊어 먹은 것에 비해서 또 케인이 거의 존재감이 없었던 것에 비해서 손흥민 선수는 시즌 첫 경기 치고는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 지금 보시면 손흥민 주변이 다 뭐 오늘 개판이었습니다. 윙크스, 시소코, 라멜라, 루카스, 케인, 로즈 뭐 다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오늘 경기 내용을 봤을 때 손흥민 선수를 탓하는 거는 좀 저는 좀 문제가 있다 보고요. 예. 손흥민 선수 할 만큼 했고 오늘 뭐 손흥민이 나름 몸을 풀었기 때문에 다음 주가 북런던 더비입니다. 북런던 더비. 다음 주가 북런던 더비인데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 그러니까 아스날 원정이에요. 아스날도 뭐 올 시즌에 괜찮습니다. 아스날이 리버풀한테 뭐 3골 내주면서 지긴 했습니다만 경기 내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다비드 루이스 그 페널티킥 내주는 거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흥미로운 시합이 될 것 같고요. 자칫하면 토트넘이 좀 고전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스날이 뉴캐슬처럼 내려앉지는 않겠습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좀 더 활기칠 수 있는 손흥민 선수가 스프린트를 좀 할 수 있는 손흥민은 스프린트인데 오늘 그럴 장면이 없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스프린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스날전을 통해서 손흥민이 건재하다는 거 그 토트넘이 올 시즌 과연 몇 등까지 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아무튼 좀 토트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무득점 패배. 이건 좀 굉장히 좀 아쉬움으로 남고요. 예. 손흥민 선수의 다음 아스날전 활약 기대해 봅니다.